각자의 시선으로 본 하와이 혁명 사건은 어떤가? 물 갖고 안 되겠네. 순철이 형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 잘 모르겠네. 투수는 내가 선동열 선수보다 약해도 포수는 내가 더 잘한다. 포지션이 다른데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얘 진짜 제대로 잘 봤던 것 같아. 아무리 훈련시켜도 지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깨가 강해. 방망이 폼은 개폼인데 잘 맞추고. 한국 시리즈 이렇게 우승하면 정의연 전설에게는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대우가 달라진다거나 연봉 계약하는데 조금씩 달라진다거나. 그 당시 연봉 계약은 계약이 아니니 그래도 그때 25% 상한선이 있었어요. 네. 저는 25를 깼어요. 에? 그래요? 예. 이거 공식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 깼어요. 저만 깬 게 아니라 그때부터 좀 깨졌는데 이제 네. 1200에서 1500이 돼야 돼요. 25%. 네, 그렇죠. 1800을 받았어요. 완전 있겠네. 예. 그때부터 조금씩 풀어준 것 같아. 음. 회사에서. 너무 목줄 재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1800이면 팀 내에서 가장 고액 연봉자는 누구였습니까? 선동열 감독님, 그때 김성환 감독. 제가 이제 최근 형이 이제 주전이었잖아요. 어떻게 제가 시합을 하게 됐는데 잘해봤어요. 올스타전도 갔죠. 근데 이제 손가락이 이제 타구에 맞아가지고 후반기에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장채근이란 든든한 포수가 잘 끌어오다가 또 시대가 정혜원에게 넘어가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이제 최혜식으로 넘어가고 네. 이거를 뭐 누구를 탓하고 뭐 누구를 뭐 미워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아. 아까 그 연봉을 물어봤다는 거는 당시에 그러면 1200에서 한 1800 정도 갔으면 적어도 5000은 넘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3, 4000이라도 그때는 그 위에 선배님들은 더 했어요. 그까지 가는데 막 6개월, 7년, 8년 걸렸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혜태의 또 그 혜태의 마지막 정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구단 사정도 그때는 안 좋았을 거고 그러다가 하와이 항명 사건을 겪게 됩니다. 네. 많이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한테 하와이 항명 사건을 이제 물어본 이유는 각자의 시선으로 본 하와이 항명 사건은 어떤가? 물 갖고 안 되겠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잘 막은 것은 먼저 그때는 기자분들이 지금까지 팍 바로 전송 안 돼요. 적어서 네. 타자 쳐서 호텔 프론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 시간이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었죠. 코칭 스텝하고 선수단하고의 갈등이죠. 코칭 스텝도 뭐 선수단을 뭐 잘되게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도저히 지나치고 이제 욕심이 있으셨던지 뭐 너무 관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된 거죠. 최고참 선배와 최고참 그 코치님하고. 그 당시에 하해가 되고 다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주동훈 최고참이면 순철이 형 계셨고 김정수 선배 뭐 이렇게 또 있는데 순철이 형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근데 다른 이제 후배들은 그 선배가 자존심이 뭉개지고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철이 형은 저기 그 알라모나의 빛이라고 빛이 혼자 계시고 선수단 저기 있고 제가 가운데서 순철이 형 이렇게 전령 역할을 한 건 그건 사실이에요. 그만하라 해라 이제 이거 해서 누가 다치고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냐. 뭐 그러다가 어떻게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 잘 모르겠네.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진 않았겠네요, 그냥. 그 당시에는 세상 다 무너진 줄 알았죠.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우리 훈련하러 갔는데 만약 그게 일이 불거졌으면 여러 다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맞아요. 생각해보면. 하와이 항명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의 이런 모든 경험과 눈치와 다 있어. 그때로 간다면 정의열 전설은 어떻게 하시고? 일단은 핸드폰 다 꺼야죠. 야, 핸드폰 다 꺼! 사실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일이 뭐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여튼 일이 일어나면 잘 해결하는 게 서로 간에 눈치 얘기하고 잘 보고 그게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될 그러면 일이 커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자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이가 들수록 이해가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99년까지 이제 선수 생활하는데 97년까지 해태에 있다가 삼성으로 98년도에 그때는 왜 가게 되신 거죠? 제가 이제 어깨 부상 때문에 상당히 좀 입지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삼성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 필요했겠죠. 서정환 감독님이 그때 부임을 하셨고 항명 때문에 뭐 가고 이런 뭐 루머도 있을 수 있는데 있었어요. 사실 나는 그게 루머에 항명인데 가운데서 좋은 가교 역할을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네? 팬들이나 주위에서 왜곡되거나 좀 오해 소진이 있는데 삼성에서 이제 경험 있는 포수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김영진 포수가 있었잖아요. 또 누가 있었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연대 선배인데. 연대 선배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큰일 났네. 포수가 약했어요. 그래서 삼성은 여러 포수를 끌어모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됐어요.
97년도에 11경기 나와서 9타석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부상 때문이었겠죠. 네. 조금 쉬어서 그랬을까요? 98년도에는 39경기 나와서 61타석밖에 안 되는데 2할 6푼 1이에요. 그때는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우승이 목표였는데 네. 성적이 안 좋아서 내가 99년까지는 했을 겁니다. 99년 성적은 난 조용히 이야기해. 99년 성적은 제일 안 좋았어. 아, 제일 안 좋은 건 아니었어. 1할 8푼. 그건 내 성격이 아니죠. 어깨만 안 아팠으면 동원대 가기 전에 은퇴를 하지 않았을까. 삼성으로 이적하면서는 약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냥 그때 이제 삼성에서 재계약을 안 하고 그냥 롯데한테 패했죠. 플레이오프에서 재계약 안 되니 거기서 그냥 다른 팀으로 가고도 한쪽이 싶었겠죠. 근데 타이거즈나 삼성은 이제 한번 그렇게 필요해서 했고 내가 막 발품 팔아서 어디 도전을 하고 그러지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래요? 이제 그냥 세상 우습게 한 거죠 그냥. 투수는 내가 선동열 선수보다 약해도 포수는 내가 더 잘한다. 본인만의 좀 기백. 무모한 아주 무모한 아주 판단 아래 포지션이 다른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네. 선수들에게 은퇴라는 것은 마음먹기 참 힘든 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선수들한테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한 번은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라. 누구는 한 번 간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간은 분명히 오죠. 불멸의 타이거즈만 영원하지 다른 거는 영원 안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제가 이제 성 감독님이 존경한 이유가 나오겠죠. 어린이 야구 교실을 했죠. 그러니까 정혜열의 어린이 야구 교실 한번 아니요, 하고요? 선동열의 선동열의 야구 교실. 그거 한번 하고 이제 쭉 쉬고 있다. 2001년도에 드디어 SK 코치로 가게 되고 가게 됩니다. 예. 최저 연봉으로. 예. 얼마에? 그때 3,800? 근데 선수들 연봉이나 보다 더 많았나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많이 못 받았으니까.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네. 코치들의 월급이 연봉이 의외로 낮더라고요. 저 다른 코치들 연봉 들었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코치 연봉이 기준을 따지면 초창기에는 적지는 않은 거예요. 3천만 올리려면 5년 동안 쎄빠지게 해야 돼요. 성적 계속 내야 되고 네. 코치 연봉은 그대로 있고 선수들만 이제 점점 올라가게 그렇지. 됐죠. 네. 거기다 이제 물가로 따지면 90년대는 아파트 평당 100만 원이었어요. 뭐 30평 아파트가 3천만 원대인데 원. 그 전에는 어쨌겠어요. 음... 근데 어느 순간 91년 2년 되는데 30평 아파트 사놓으면 그게 8천만 원이 되고 이 돈 버는 데는 따로 있어 또 코치 분들은 계속 묶여 있은 거죠. 묶여 있어. 왜냐하면 입지가 파리 목숨같이 선수는 바로 플레이를 하니까 되지만 회사를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때 현실이 코치를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교체해도 되고. 명분상 감독까지 또 무시 받으면 이게 목줄을 너무 조이면 또 그렇지. 문제가 생기니까 싹 풀어놓고 그런 이유가 있어서 못 올라가고 정체됐겠죠 코치들이. 당시 SK로 가게 된 계기가 어느 인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상국 단장님 추천해주고 거기를 이제 동렬이 형이 일본에서 생활을 마치고 들어올 때일 거예요. 근데 혜리 자리가 성실하다, 절대 피해 안 끼치고 지목선 할 것이다. 네. 소위 말하는 추천을 네, 그렇게. 추천인이 선동열이 된 네. 거예요. 근데 왜 1년밖에? 2년 했는데. 그러니까 2001년하고 2002년인데 네, 2년 했어요. 다 따지면 한 1년 정도. 일군 배터리 코치를 2002년도에 하셨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로 갔어요. 그때는 제가 불펜도 했어요. SK 코치 할 때는요, 제가 트레이닝도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3루 베이스 코치도 하고. 야, 근데 어떻게 SK의 1군 배터리로 2002년 1년, 한화 이글스에서 1군 배터리 코치로 2003년 1년, 타이거즈 1군 배터리 코치로 2004년 1년. 삼성이 제일 오래 있었어. 6년. 삼성이 이때는 선동열 감독님이 또 성 감독님 계시다가 중간에 잠깐 갑자기 나가시고 유중일 감독하고 우승까지 했죠. 어찌됐든 간에 SK나 하나나 기아 때 그 배터리 코치 소위 말하는 3년의 뭐 연수 기간이라고 이제 표현하긴 좀 이상하지만 경험이 있어가지고 삼성과 기아 때 잘하신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잘한 거죠. 코치로 있을 때의 궁합이 맞았던 제일 잘 맞았던 삼성과 기아에서 감독은 누구신가요? 삼성에서는 뭐 당연히 성 감독님이죠. 성 감독님이 지도자로서 따로 잔머리를 안 쓰셔서 그러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삼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투수 왕국을 만들어 놓기도 정말 했고. 만들어 그다음에 승리 공식도 만들어 그렇죠. 놓고 맞아요. 그다음 유진일 감독이 다 혜택을 보신 것 같고 삼성 야구 왕조의 기초는 선동열 감독님이 다져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삼성 프런트가 또 대단했어요. 거기는 무섭게도 하죠. 일단 감독한테 모든 걸 맡겨요. 미팅을 하면 감독이 뭐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야.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단장의 눈치라든가 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네. 감독에게 네. 전폭적으로 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열망과 후원을 밀어줬죠. 아까 무섭다고 했잖아요. 준우승 했던 최고의 감독이
경질도 됐죠. 바로 또 경질. 예. 어찌됐든 밀 때는 확실히 밀어. 프로니까. 예, 프로니까. 네, 프로니까. 기아 타이거즈에서는 합이 맞는 감독님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2군에 있으면서 김기태 감독을 보좌를 했잖아요. 왜 1군 경기가 있을 때마다 거의 140경기 정도를 모니터링을 해요. 하루는 투수 파트, 그다음에 하루는 타격 파트, 또 때로는 뭐 트레이닝 같은 게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근데 그렇게 자리를 하면서 게임을 보면서 1군이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선수가 필요하겠다 코치도 상의를 하죠. 거기서 거의 뭐 100%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선수가 필요하고 좀 길게 보시려면 차라리 이것도 괜찮습니다. 궁합 커뮤니케이션 많이 맞았죠. 감독을 모시면서. 코치나 또 스카우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때 기억에 남는 선수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얘 진짜 제대로 잘 봤던 것 같아. 온준이도 있고 온준이는 멘탈 쪽이 조금 아쉬웠죠.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지금은 본인이 이제 후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맞아요. 그땐 몰랐지. 아니 최훈 선수가 홈런 칠 일이 아니잖아요.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대방이 힘들죠. 네. 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아마 때 자기 했던 게 있어놔서 막 풀스윙하고 풀스윙 홈런 치면 좋긴 하지. 좋죠. 근데 예.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신고로 들어왔던 이제 이지영이라고 나도 이제 그때는 코치 시절 초보 2군에서 신고로 들어왔는데 얘가 너무 튼튼해. 아무리 훈련시켜도 지치질 않아요. 내가 지쳐. 그리고 어깨가 강했어요. 엄청. 방망이 폼은 개폼인데 잘 맞히고 이 경험 좀 쌓으면 이게 좀 되겠다. 훈련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지금 이지영이 어디 있죠? SSG 보고서 같은 걸 코치가 쓰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백업 확률 3년 안에 50% 이렇게 적어냈어요. 그건 안 써도 되거든.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 매니저가 그 기억이 나요. 코치님 그건 안 써도 돼요. 야 쓰면 어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된다. 가능성이 있다. 확실하게 본인이 포수 출신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포수의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기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통틀어 봤을 때 가능성 있는 친구가 보입니까? 한준수 잘하고 있잖아요. 한준수? 아직은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표치됐는데 준수가 이 정도로 할지는 좀 나도 몰랐고. 저도 포수는 어깨를 제일 1번을 봅니다. 어깨가 일단 돼야 그 답이 나와요. 어깨 약하면 방망이 잘 치고 뭐 다르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감독은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거든. 그렇지. 안 쓸 수도 없고 네. 딜레마에 빠져요. 네. 백업 써야 되고 또. 근데 특급 포수들은 저는 A뿔 포수, A급 포수, B뿔 이렇게 봐요. 네. 그럼 A뿔은 박경환, 진감용, 뭐 양의지. 조인성까지 양이지. 양의지까지. 예? 그런 애들은 어깨 이런 거는 최고였어요. 걔들 힘이 떨어졌을 때 어깨 좀 약해졌을 때도 A급 정도가 된다는 거죠. A급은 뭐 김상훈, B뿔은 뭐 차일목 그런 기준을 제 개인적으로 그냥 갖고 이제 지도자로서 하고 있는데 A뿔 갈 수 있는 포수가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한준수인데 경험이 더 필요해요. 지금 아무 시합을 쭉 하면 포수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다 힘들겠지만 포수가 체력 소모부터 시작해서 타구에 맞기도 많이 맞고 부상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름에 하는 거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자리 잡으면 제일 안정감 있는 게 포수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포수는 경험을 3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아무리 아마추어 센 놈이 와도 주전 A급이 있어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경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조율하고 바라보는 쪽이 이제 포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거기가 안정화돼 있어야 되니까. 선수 생활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투수는 누굽니까? 그 선배님은 볼을 못 받겠어요. 받으려다가 앞으로 내가 쓰러져. 술 먹기 시합이라고 해야 돼. 저기도 술을 한 잔 먹고 여기 2잔 먹어야 돼. 그럼 저기도 3잔을 먹어야 돼. 누가 나타나서. 김기훈이란 투수하고 경기를 붙었어요. 1대0으로인가 이겼어요. 나중에는 박시원이라는 친구하고 형이 경합을 했지만